네, 안녕하십니까. 교육학 강의를 맡고 있는 김현철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14강 오늘은 교육 사회학 중에 여러분들 기능론에 대해서 여러분들 간략하게 할 거고요. 앞으로 한 5강 정도로 통해서 5강 정도를 통해서 교육 사회학에 대한 진도를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교육 사회학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교육학에서 왜 사회학을 배우냐라고 여러분들 먼저 생각하실 텐데요. 가볍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교육학이라는 학문은 원래 독립적인 학문은 아니었죠.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사회과학에서 좀 영향을 많이 받은 학문이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 사회학, 이 사회의 구조, 그다음에 사람과 사람 간의 상호작용, 즉 사회 구조의 틀 안에서 여러분들 교육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히 사회학에 대한 부분, 오늘은 아마 사회학 이론에 대한 부분과 여러분들 앞으로 하는 교육사회학에서는요, 그 다음에 그 이어지는 교육에 각각 그 이론들이 교육에 어떻게 미치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4강은 일단 여러분들 교육사회학에서 여러분들 기능 이론, 기능적 이론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앞서서 여러분들 잠깐 간략히 우리가 좀 신교재 갖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 266페이지 피시면 여러분들 똑같이 나올 거고요. 자, 일단 교육사회학 기초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우리가 굳이 이제 교육학을 배우는 입장에서 왜 사회학을 배우냐?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교육이라는 것은 사회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가 존재했을 때 그 사회의 시간적, 공간적 특성들, 역사적 배경, 문화적 배경, 사회적 배경 이런 거에 따라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교육 환경들이 변화하죠. 그것에 맞춰서 사회하고 사회의 구조와 교육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교육 사회라는 부분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중에 여러분들 크게 기능 이론, 그 다음에 갈등 이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신교육 이론, 신교육학 내용 배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사회와 그 다음에 문화에 대한 부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의 기회 균등, 교육의 기회 균등 같은 것들 여러분들 같이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14강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능 이론을 여러분들 중점적으로 배우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 파트에서는 여러분들 좀 들으셔도 되는데요. 좀 아마 필기가 좀 필요하실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교육 사회학이라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일단 사회학에서, 즉 사회학에서 얘기하는 기능적 이론, 그 다음에 갈등적 이론, 그 다음에 또는 해석학적 이론 이런 걸 먼저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 잠깐 제가 이제 교재를 만약에 같이 보시고 계신 분들은 잠시 스톱하시고요, 여러분들 설명에 좀 집중을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교재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정리할지는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일단 일단 기능 이론입니다. 자, 그럼 기능 이론이 여러분들 무엇이냐라고 했으네요. 자, 일단 우리가 개인들이요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를 이루고 사는 거냐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이 사회를 개인이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여러분들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마다 다르죠, 그렇죠? 근데 이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거시적 관점으로 배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시적 관점으로 사회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자, 여러분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요. 쉽게 말해서 거시적은 개인이 사회를 바라볼 때, 어느 어떠한 사회 현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보통 거시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사회 구조 또는 사회 제도 이러한 틀 안에서 바라보는 거고요. 미시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말 그대로 개인입니다. 자, 쉽게 여러분들 얘기하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비행청소년이 있어요, 여러분들. 비행청소년 있어요. 요즘에 비행청소년 어떤 구분인지 모르겠지만, 자,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이 요즘에 고등학생도 귀걸이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귀걸이를 하고, 염색도 하고, 오토바이 타고, 술 담배도 하고, 오토바이도 막 몰래 끌고 다니고, 여러분들 이런 거 뜨끔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자, 이런 거 했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그러니까 평범한 학생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자, 그 학생이 그렇게 됐는데 그럼 비행청소년 분류게 된 원인을 우리가 파악할 때 어떡하냐? 개인의 잘못이. 저 새끼는 태어날 때부터 저래. 저도 태어날 때부터 어쩔 수 없어요. 천성이 그래. 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어떤 분석을 개인적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거시적으로 하는 것, 거시적 사회 구조나 제도 틀 안에서는 이런 거죠. 우리나라가 너무나 이제 어떤 사회 시스템 자체가 유교적 또는 학교 교육, 그다음에 학교의 공부
이런 시스템을 두고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반항하는 문화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왜 우리나라들이 그렇게 뭐 갑자기 자살하고 공부가 너무 힘들었어요 뭐 이렇게 자살하고 뭐 이런 거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예, 그 이유를 근본적으로 찾아볼 때 그거는 사회 구조. 우리나라가 너무 이제 학력으로 줄 세우고 위에 몇 명만을 이렇게 하고 모두 다 저 1등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회 구조나 제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해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그게 바로 거시적과 미시적인. 자, 우리가 어떠한 사회학에서 사회를 바라볼 때 큰 틀에서 바라보냐 아니면 개인적으로 바라보냐 개인 네가 잘못이야 이렇게 바라보는 거 이렇게 구분하는 게 여러분들 거시적 미시적인 관점입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관점은 이 거시적에서 자, 여러분들 이 거시적에서 우리가 거시적 관점에서 배우는 게 오늘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이제 기능, 그 다음에 하나는 다음 강의에 이어진 이제 갈등입니다. 갈등론적. 자, 거시적 관점은 기능론적 관점과 여러분들 갈등론적 관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기능적인 것은요. 원래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면 안 되지만 정통 사회학에서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지만 우리는 이제 그걸 약간 빌려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능은 여러분들 자, 긍정한다. 뭐요? 예, 이런 거. 사회 구조나 제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센스가 딱 있으신 분들은 그럼 기능론적이라고 해서 교육을 어떻게 본다? 그렇죠. 교육이나 학교를 어떻게 본다? 예, 긍정적으로 말하면 좀 이따 다루겠지만 맞죠? 갈등은 아닙니다. 이런 제도는 사람을 억압한 수단.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자, 물론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분법적으로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이해할 때는 이 큰 틀이 좀 유용하게 작용할 겁니다, 여러분들. 자, 특히 요거 기능은 사회 구조나 제도를 어떻게? 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고요. 다음 두 번째, 갈등은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일단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시고요. 오늘은 이어져서 그럼 자, 본격적으로 이제 기능론에 자, 기능론의 키워드만 여러분들 제가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그다음에 얘기할 겁니다. 자, 일단 기능론은 아까 말씀드렸죠. 일단 뭘 긍정적으로 본대요. 이런 사회 구조나 제도를 긍정적으로 보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여러분들 모든 그 사회 모든 구성원이요. 모든 구성원이 합의한 내용입니다. 모든 구성원. 합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요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구성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긍정적. 그렇기 때문에 사회는 모두 다 유기체적으로 이루어졌다. 요 세 단어가 다 키워드거든요, 여러분들. 요거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요, 이제 보통 우리가 기능론이라고 할 때요. 특히 사회학을 전공하신 분들이나 사회학 공부하신 분들은 기능론, 갈등론에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자, 일단 무조건 여러분들 이 안에 있는 아까 말한 사회, 제도라 그렇지, 또는 규범이라 그러지, 또는 구조라 그러는 거. 네, 이것은요. 이런 것들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거예요. 합의. 그럼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사회, 제도, 규범. 그래서 룰, 규범, 법, 제도 이런 거죠. 쉽게 말해서 학교 제도라는 거죠. 근데 모든 구성원이 이미 합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이거 지켜야 돼요. 이거 지키면은 사회 전체에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말 그대로 여러분들 모든 구성원이 합의했기 때문에요. 누구나 그거에 이의를 달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들, 규범들, 구조들은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왜 만들었습니까? 쉽게 말해서 학교를 왜 만들었습니까? 어린 학생들을 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사회화시키고 기본적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학교라는 제도를 만든 거예요. 자, 그럼 법은 왜 만들까요?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쁜 사람들을 솎아내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합의가 여러분들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떠한 갈등이나 어떠한 사회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런 것은 기능론에서 어떻게 바라보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걸 설명하는 키워드는요, 여러분들 유기적입니다. 유기체. 무슨 말이냐? 모든 구성원들이요, 이 사회의 제도, 규범, 구조를 만들면서 정해놓은 겁니다. 뭐를? 각자의 역할을요.
자, 각자의 역할. 그러면 사람들은 각자의 맡은 바 역할만 한다면 그 사회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가 그 사회 전체가 긍정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몸을 보세요, 여러분들. 뭐 좋은 비율의 몸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일단 상체만 나오겠죠. 자, 여러분들 일단 눈, 코, 입, 손, 팔, 다리 다 있죠. 자, 여러분들 손 역할하는 거 무슨 역할하는 거 하죠? 밥 먹고 쓰거나 할 때, 자, 입 말하는 거, 귀 듣고, 코 있고, 이거 어떻게? 각자 맡은 바 역할 각각 있습니다. 각자 맡은 바 역할 다 할 때 우리가 이 몸이라는 하나의 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구성원들이 합의한 거는 너는 손 역할, 너는 눈 역할, 너는 입 역할을 이미 나눠 놓은 거예요. 나눠 놓는데 그럼 제도 규범 구조가 정했죠. 그럼 한 인간의 한 몸이 유기적으로 여러분들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갈등 사회 문제는 뭐냐면요. 이 합의된 것을 깨는 애들이에요. 어떻게 깨냐? 자, 갑자기 요놈이야. 오늘부터 나 이제 손 피곤해서 못하겠어. 내일부터 반력할 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문제잖아요. 이 갈등이에요. 이 갈등. 그럼 얘는 어떠냐? 무조건 기능론에서 여러분들 세 번째로 무조건 여러분들 전체의 조화, 통합 또는 균형 또는 안정, 긍정적인 의미들이요. 이걸 위해 존재합니다. 어떻게? 유기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몸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요, 얘만 없애면 돼요. 얘만 부분적으로 없어요. 쉽게 말해서 너 왜 갑자기 반력할 한다 그러니? 손이 너무 피곤해서요. 그러면은 얘를요 어떻게? 설득해서 고치는 거죠. 교육을 통해서 고치거나 설득해서 고치죠. 그래서 얘만 정상으로 들어오면 나머지는 어차피 문제가 없잖아요. 유기체가 다 들어와요. 만약에 끝까지 말을 안 듣는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잘라야죠. 잘라야죠. 그렇죠? 잘라야죠. 자르면 뭐예요? 나머지 부분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니까.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기능론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긍정적입니다. 사회 제도나 규범 같은 규범, 룰 같은 걸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왜 긍정적으로 생각하냐? 자, 일단 첫 번째 모든 구성원들이 합의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지켜야죠. 모든 구성원들이 뭘 합의했냐? 각자의 역할을 합의했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렸듯이 손의 손 역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방관의 역할, 경찰관의 역할, 학교 교사의 역할 등등등을 다 이미 기능을 배분해 놓은 거예요. 의사의 역할 등등등. 그렇기 때문에 그 각자 맡은 바 같은 바 직분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면 이 몸은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화, 통합, 균형, 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를 지키려고 이러한 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화, 통합, 균형, 안정이라는 말이 키워드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 통합. 그런데 간혹 갈등 사회 문제, 그 정해놓은 것을 벗어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사회 제도, 규범, 구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학교 제도라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이런 과정들을 쭉 만들어놨는데 난 이 교육이 답답해서 이 제도 안에서 못 있겠다. 나가야죠, 그럼. 그렇죠? 나가서 아예 학교 교육과 상관없는 개인적인 가정교육을 받든지 아니면 외국에서 나가서 흔히 말하는 살아있는 교육이라는데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그걸 배우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교육 과정을 배우지 않고 나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내보내고 기본적인 골격을 유지하는,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합의한 것을 약간의 어려운 말로 내재화시킨다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모든 사람이 합의했기 때문에요. 따라서 여러분들 제가 아까 간략히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그럼 법, 규범이라고 하죠. 기능론에서 규범은 법이라는 거, 룰이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어떻게? 질서였죠. 질서, 사회 전체적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이라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 사회에 필요한 제도, 룰, 법, 규범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역시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여러분 두 번째, 일단 사회 제도라고 보겠습니다. 사회 제도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학교라는 제도, 여러 제도 있잖아요. 그죠? 교육 제도, 그중에 학교라는 제도, 이런 말씀입니다. 결국 이거 뒤에서 우리가 배우겠지만 사회화 가정시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사회를 적응하기 위해서 이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기본적인 사회화를 배우는 곳이 학교입니다. 긍정적인 역할이에요. 긍정적인 역할.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법, 사회. 그다음에 여러분들 세 번째로 보면요. 자, 그럼 갈등은 어떻게 되냐? 갈등, 사회 문제.
우리가 쭉 룰을 만들어서 지키고 서로 합의해서 안정을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이것에 굳이 벗어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자, 이러한 갈등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아까 말했죠. 갈등은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해결하면. 그것만 없으면 전체적으로 운영에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갈등은 이거는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그것만 해결하면 전체적인 안정이 돼요.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병리적인 현상이에요. 말 그대로 치료하면 돼요. 약간의 전체 몸에 있어서 약간의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 그것만 치료하면 전체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린 거 물론 제가 이제 기능론에 대해서는 정말 간략히 핵심 키워드만 말씀드렸고요. 좀 쉽게 설명한다고 정말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자, 기본적으로 기능론에 대해서 사회학에서 기능론에 대한 얘기는 훨씬 더 복잡하고 좀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교육사회학을 배우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이 뜻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키워드는 여러분들 봅니다. 이겁니다. 이거. 모든 구성원들이 합의한 사회적인 룰을 그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조화, 통합, 균형, 안정을 위해서 지키는 겁니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내재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갈등 또는 사회 문제라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벗어나는 것은 문제다라고 얘기하고요. 기본적으로 이 사회의 제도나 구조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긍정적이다. 사회 이렇게 여러분들 바라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일단 여기에서도 제가 힌트를 드렸겠지만 이러한 기능론적 입장을 가지고 우리가 교육학에서는 교육사회학에서는 과연 어떤 이론들이 있고 어떻게 설명하는지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키워드 안에서 여러분들 다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거 여러분들 하나 기억하시면요. 이 다음부터 여러분들 하나씩 우리가 교재로 살펴보시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신교재 여러분들 266페이지를 보시면요. 첫 번째 교육사회학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이제 교육사회 연구 동향에서 교육적 사회학, 교육의 사회학, 신교육 사회가 있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 첫 번째 이론에 뭐라고 됐습니다, 여러분들? 기능주의적 관점입니다. 근데 가로 열고 거시적 관점이라고 그랬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이 이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거시적과 미시적이 있다고 그랬죠. 거시적은 여러분들 크게 바라보는 사회 구조 틀을 바라본다. 그럼 긍정적으로 바라는 건 뭐다? 기능주의 이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 첫 번째 초기의 합의적 기능주의는 여러분들 합의라는 말 떠올려 주셔야죠. 그렇죠? 합의 사회화 기능론. 말 그대로 사회화. 이 사회를 통해서 사회화를 시켜서 이 사회의 질서, 기존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거, 조화, 통합, 안정시켜 나가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밑에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자본론도 기본적으로 같은 말이에요. 교육을 통해서 긍정적인 역할을 통해서 사회 경제 발전에 필요한 인적 자본을 양성시키자. 똑같은 얘기죠, 여러분들. 자, 어렵지 않습니다. 키워드는 뭐라고? 기능에서 무조건 기능다. 학교의 제도와 교육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느낌. 요거 하나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여러분들 보시면요. 근대화 이론이라고 나왔는데요. 근대화 이론까지는 여러분들 우리가 굳이 살펴보시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 여러분 몇 페이지를 넘기시냐? 268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기본 전제가 나와 있는데요. 기능주의 이론에서요. 여러분들 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면 똑같아요. 제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사회는 유기체와 마찬가지로 여러 부분으로 구성됐다. 그렇죠. 아까 몸처럼 몸에 눈, 코, 입, 팔, 다리처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유기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구조와 똑같이. 두 번째, 사회의 각 부분들은 사회 전체의 존속을 위해 이 전체 인간이 하는 몸의 전체를 위해서 그래서 얘네들은 각각 고유의 기능을 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입니다. 틀. 인간의 몸 틀. 이것을 위해서 각각의 기능들은, 각각의 부분들은, 각각의 사회 구성 요소들마다 각자 맡은 바 역할을 한다. 기억하실 수 있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똑같은 말 계속 말합니다. 사회 구성원들은 사회 전체의 존속을 위해 안정과 질서 유지, 그렇죠? 안정과 질서 유지, 조화, 통합, 균형, 이런 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합의된 목표 아래 상호 의존적으로 사는데 합의된 목표 모든 구성원들이 합의한 겁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기본 과정에서 여러분들 구조와 기능, 통합, 안정, 합의가 나왔습니다. 자,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결국 구조와 기능, 여러분들 책 보지 마시고요. 책 보면 구조와 기능 어떻게 말씀드립니까? 자, 기능에서 사회 구조 사람들이 합의해서 만들었어요. 각자 맡은 바 역할, 기능 따로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통합. 각 부분을 어떻게 전체를 위해서 통합한다. 조화하고 균형한다. 그다음에 안정. 그렇죠? 안정 중요하다 그랬죠?
변화보다는 여러분 통합 안정을 중요하다. 이 몸을 위해서 손의 희생까지도 감수하는 이 부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합의. 제가 말씀드린 모든 부분을 합의한다. 모든 상황에 계속. 자,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부분. 이게 여러분들 기본적인 이론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계속 써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진짜 살펴볼 건 이거는 이제 사회학의 기본적인 전제 이론이고요. 이거에서 그럼 말 그대로 이것을 받아들여서 교육 사회학적 의미에서 기능 이론은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실제로 공부할 배경이잖아요. 근데 이미 제가 정답은 아까 다 말씀드렸어요. 학교 교육을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요. 학교 교육은 필요하다고요. 이 전체 사회를 위해서 필요하다고요. 그렇죠?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따 다음 강의 이제 교육 사회학의 갈등론적 관점이거든요. 갈등론적 관점은 말 그대로 반대의 시각이에요. 반대의 시각. 그러니까 모든 사회 구조의 틀을 억압 또는 부정적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죠. 뭐 다음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 기능론적 이론에서의 교육적 관점은요, 여러분들 교육의 기능을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실제로 얼마나 긍정적으로 봤는지 한번 볼게요. 자, 269페이지 심판 기준으로 269페이지를 보시면요. 자, 첫 번째 기억, 교육의 기능이 있습니다. 자, 사회화라는 거 제가 계속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사회화죠, 여러분들. 자, 그럼 뭐 교육이란 현존 사회의 문화와 가치를 유지 전달하기 위해서 이것만 딱 주처럼 별표입니다. 교육이란 뭐라고요? 현존 사회의 문화와 기능. 자, 현재 이 사회에서 이 사회 구조 제도 틀 누가 합의한 거예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예전부터 합의해 온 거. 그래서 이 사회가 안정들이 유지되고 있는 그러한 현존 사회의 문화와 가치를 어떻게 유지하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의 긍정적인 기능 가능한 거. 자,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필요하며 전달하기 위하여 사회 구성원의 사회화에 공헌한 것. 말 그대로 모든 구성원들이 합의한 그러한 사회화적 내용입니다. 이 나라의 구조, 룰, 그다음에 또는 법규, 문화, 가치관. 자, 그래서 사회 전체의 존속을 위해 사회 전체에 필요한 안정과 통합 유지의 기능이다. 세 줄로 나와 있잖아요. 다 필요 없습니다. 한 줄로요. 교육에 뭐요? 교육을 긍정한다. 현재의 사회, 모든 사람들이 합의한 현재의 사회화를 어떻게 교육을 통해서 다음 사람들에게 가르친다. 끝입니다. 교육의 긍정적인 의미. 자, 선발 배치의 근위. 요거는 약간 더 여러분들 해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일단은 먼저 읽어보고 말씀드려요. 이거는 좀 약간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자, 구성원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개개인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선발 기능 별표입니다. 기능으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사회 계층의 주치력, 합리적인 분류 배치입니다. 자, 여러분들 잠깐만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교육적 기능에서요. 사회 기능적 이론의 교육적인 기능에서요. 당연히 지금 기능에서. 자, 무슨 얘기냐? 첫 번째 얘기했습니다. 교육은 뭐다? 제가 또 얘기가 안 합니다. 해갖고 어떻게 해요? 긍정. 이거 아까 말씀드렸. 근데 문제는 얘예요. 선발, 적재적소의 배치, 이런 기능을 합니다. 이게 뭐지? 자, 요걸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읽어볼 때, 적재적소에 배치하면서 사회 계층을 합리적으로 배분한다는 말이었어요. 합리적으로 배분.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사회 계층화라는 얘기는요. 네. 백등. 이게 나눠져 있는 게 계층화죠. 그렇죠, 여러분들? 계층화가 있다는 건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희소 가치들 있죠. 사람들이 모두 다 원하는데 모두 다 갖출 수 없는 것. 그렇죠? 대표적으로 돈이 있겠고요. 그렇지만 권력이 있겠고요. 명예 있겠고요. 그다음은 이제 이쁜 여자, 멋진 남자, 그렇게 있지만 자태가 등등등. 자, 누구나 원하지만 가질 수 없는 것들. 그런 것을 어떻게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분명 우리나라에서 이 사회에서는 계층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1등, 2등, 3등, 4등 또 100등을 나누는 기준은요. 역시 똑같습니다. 사회에서는 이 기능론에서는요. 이거 모든 사람이 이미 합의해 놓은 거예요. 합의해 놨어요. 그래서 뭐라냐? 자, 이 세상에는 보상 체계가 말 그대로 보상을 받는 게 많은 사람 좀 덜 못 받는 사람이 나눠져 있어요. 이거 계층화를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그럼 왜 긍정적으로 보냐?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합의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 이미 사회 구성원들 합의해서
야 1등은 어떠한 보상책이 있으니까 너 뭐해? 열심히 노력해서 올라가. 자,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서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쪽으로 가라. 즉 이미 우리는 룬 쭉 정해있어. 야, 요 놈은 아유 좋아, 돈 많이 벌어, 사회적으로 명예 있어, 권력 높아, 그다음 쫙 정해놨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미 합해놨어요. 그 다음에 걔네한테 말하는 거야. 야, 너 웹내 올라가려면 어떻게 돼? 열심히 노력하면 돼. 네 능력으로 노력하면 돼. 그러면서 뭐, 야 그래 1등. 아유 너 사회적 기여도 높으니까 너 공부 잘하니까 얼만큼 보상. 너 얼만큼 보상. 너 얼만큼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기능론에서는 되게 아이러니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처음에 사회학을 좀 깊숙이 보면 분들이 헷갈리는 게 에이 사회구조 제도 기능적 긍정적이라며요. 근데 이게 뭐야 긍정적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기능론에서는 긍정적인 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보통 사회적 제도 구조를 긍정적으로 본다는 의미고요. 그거는. 그 다음에 이런 계층화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어떻게? 이미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합의해 놓은 상황이니까요. 개인의 능력, 노력 위주로 자기가 맡은 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면은 되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선발 배치입니다. 자, 이렇게 기준 만들어 놓고요. 너 잘하는 애? 그래. 너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 해. 너 보상책이 많이 오니까 너 중요한 역할 해. 이랍니다. 기본적으로 계층화를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보는 역할이 기능입니다. 그거는 마찬가지로 교육에서는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능 이론의 교육적 기능에서 여러분들 뭘 생각하셔야 되냐? 자, 교육은 긍정적 기능을 한다. 특히 어떤 기능을 한다? 선발 기준, 배치 기준 같은 것도 정확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에 맞는 적재적소에 따라 합리적인 차별, 합리적인 분배를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요 부분만 여러분들 좀 중심적으로 보시면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하신 그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그럼 다시 여러분들 저거 설명을 다시 보시고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럼 교육의 기능에서 선발 배치의 기능입니다. 자, 구성원들의 사회적 역할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자, 개개인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선발 기능이다.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어떤 특정을 이렇게 선호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좀 힘든, 그러니까 그 기술을 익히기가 되게 힘든 거 있잖아요. 의사 같은 분들. 그러면 의사 할 때는 그 전문적이고 사람의 생명을 다루고 공부할 것도 많고 그 어려운 부분을, 그렇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사람한테 맡겨버리면 안 되겠죠. 왜? 내 목숨이 달려있는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막대한 걸 요구합니다. 막대한 공부의 양과 연구의 양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그 위치에 딱 올라갔을 때 오케이, 너 보상책을 많이 해주겠다. 이렇게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기능이 교육적 기능입니다. 기능론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수행하는 기능으로 공정한 경쟁. 자, 그렇죠. 공정한 경쟁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습니까? 개인의 경쟁, 개인의 능력껏 올라가라. 이미 정해놨으니까 네가 1등 하려면 올라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사회 계층이 합리적으로 분류. 합리적으로 분류.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기능 이론에서는 사회 계층, 사회가 이렇게 분화되는 거, 계층별로 분화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의해서 이미 언제든지 자기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여러분들 긍정적인 말과도 연결이 되죠, 여러분들. 자,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니은 여러분들 제가 했던 말들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이것만 읽고 여러분들 이론적인 건 마무리 줄게요, 여러분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교육을 사회와 연관시키는 등 거시적 관점. 자, 필요 없겠죠? 거시적 관점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두 번째, 교육과 사회 관계를 나오네요. 긍정적 동그라미, 낙관적 동그라미.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세 번째, 학교란 아까 말했죠? 기능 이론에서 학교를 어떻게 만들고 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사회화시킨다. 긍정적인 역할. 자, 학교란 한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존재하는 합리적인 기관이다. 자, 그 다음에 교육과정이란 그 사회의 문화, 사회와 문화의 핵심을 뽑아 조직한 것으로 학생들에게 필수적이다. 그렇죠? 당연히 학생들 사회라는 그 사회를 살아가야 되니까요. 자, 다섯 번째. 학교는 학생을 가르치는 곳이며 학생들은 미성숙한 존재로 성숙한 교사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사회화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화와 사회적 선발을 통한 사회 질서 통합 안정 발전, 교육 목적이다. 자, 솔직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잘난 척하는 건 아니고요. 기능 이론에서요. 제가 이 강의, 이 14강만 봐도요. 기능 이론에 대한 사회학적 내용과 그 다음에 교육적 내용을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다는 약간의 거짓말을 제가 한번 해보고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니다. 키워드 별거 없습니다. 사회 구조를 기능 긍정적으로 본다. 하나만 기억하시고요. 사회 안정, 통합, 조화, 균형에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뭐는 교육은 또는 학교는. 그렇죠?
그래서 적재조수의 인재를 배치시킨다. 자, 여러분들 요 정도 개념만 정리하면요, 여러분들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어떤 개념을 할 거냐? 예, 디르켐입니다. 디르켐이 대표적인 여러분들 기능주의자예요. 이렇게 하면 교육학자는 아니고요, 여러분들. 아무래도 좀 그때 당시는 뭐 이제 분화가 되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기능론적인 이론의 사회학자긴 한데요. 자, 디르켐을 말하는 건 여러분들 간단해요. 자, 내용을 쭉 나와 있는 것 중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서 했던 말들과 크게 어긋나는 부분이 없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요것만 여러분들 정리하면 됩니다. 지금 여태까지 제가 뭘만 강조했죠? 네, 교육을 바라보는 기능론적 관점의 장점만을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이론이든 여러분들 장단점이 항상 동시에 존재하는 거 아시죠? 자, 그럼 어떤 거냐? 예, 긍정적인 부분 말고 부정적인 부분, 즉 공헌점 말고 비판적인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아까 제가 선발 배치 기능에서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약간의 의문점이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기능론 이론의 비판적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수동적이며 사회에 종속적. 네, 아까 인간 개인은 어떻게 했죠? 예, 사회에 속한 존재입니다. 사회에서 정해진 룰에 따라 가야 돼요. 그렇게 교육받고 키워줘야 돼요. 즉 개인보다는 사회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인간 개인은 수동적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사회의 종속적인 관계로 봅니다. 두 번째, 기존의 교육 양식과 전통을 지키고 이를 전수하는 데만 관심. 그렇죠? 기존에 이미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합의한 내용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기능론의 가장 큰 키워드는요, 여러분들 안정, 조화, 균형, 통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사회의 개혁보다는 기존의 질서를 지키는 쪽 약간은 써놓으시면 더 좋습니다. 보수적인 관점, 기존의 질서 체제를 지키려는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러분들 학생의 개변,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의 톡톡 튀는 학생보다는요, 전체적인 수준의 학생들, 그러니까 전체적인 모든 교육을 그대로 받는 평균적인 학생을 목표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생의 개별성보다는 공통성과 유사성을 중요한다라는 말이 여러분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학력 경쟁, 이건 아주 사회학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육사회학에서. 그래서 학력 경쟁을 가해시켜 고학력화 현상자. 우리나라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미 정해놨어요. 사회정부에서 사회 계층은 이미 정해놨어요.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의해서 빨리 올라가야 돼요. 그럼 당연히 뭐니까 열심히 과다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력 경쟁을 통해 고학력화 현상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같이 한번 기억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성이 메마르다. 요건 약간 좀 우바 같지만 여러분들 인간성이 메마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의 인지적 측면, 인지적 측면을 강조하는 방면에 말 그대로 인성교육이나 또는 전인교육은 약간 기존의 교육 패턴은 그대로 답습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능론의 가장 큰 관점은 이겁니다. 기능론은 여러분들 학교나 룰 이런 제도의 교육의 기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해요. 갈등적인 부분, 갈등이 왜 이러냐? 그냥 일시적으로 병이야, 고치면 돼. 근본적인 원인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요까지가 여러분들 우리가 했던 부분들이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잠깐 했던 부분, 이거 지워야 되겠네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기능주의 이론의 기본 가정입니다. 기본 가정.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교육학 개혁이나 보다는 교육사회학보다는 여러분들 말 그대로 기능주의, 기능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사회는 인체의 각 기관 부족. 저 아까 말씀드렸죠. 제 몸 여러 부분이 전체를 이룬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더 웃긴 것, 더 중요한 것, 더 웃긴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죠. 말이 막 나오네요. 자, 각 부분들은 특이한 기능, 각자 고유의 독자적인 기능으로 전체의 존속과 유지, 전체의 안정을 위해서 활동한다. 이로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죠? 자, 여러분들 정답이 되겠고, 그러니까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자, 사회의 각 부분들은 2번 통합되어 있지만 한 부분에서의 변화는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호 독립적이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뭐하고 유기체고 다른 말이죠. 자, 여러분들 틀렸습니다. 한 부분의 변화는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 유기적인 연결 과제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자,
3번.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여러분들. 3번. 얼마간의 사회 변동은 필요한 점을 인정하지만, 그쵸? 인정하지만 얼마간 조금 다소. 근데 기본적으로 기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 사회는 급진적 변동의 힘보다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예, 계속 나옵니다. 유지하고 안정. 이해할 수도 있죠. 자, 네 번째. 어떤 사회든 지각 감정과 신념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는, 네, 합의는 존재해 왔습니다. 예, 합의 존재해 왔습니다. 합의는 기본적으로 가정이나 학교의 사회화 과정을, 예, 형성한다. 자, 가정이나 학교의 사회화 과정 아주 중요시 바라보고 있죠. 자, 여러분들 답은 2번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자,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기능주의는 옳지 않은 것은 계속 똑같은 방법을 여러분들 반복하는 겁니다. 내용들을. 자, 빨리 나옵니다. 사회 각 부분은 사회 전체의 존속을 위하여 고유한 기능을, 고유한 기능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2번 사회의 본질을 갈등과 변동, 강압의 과정을, 저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정확했습니다. 안정, 조화, 균형, 통합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건 뭐냐? 여러분들 우리 다음 강의에서 공부할 갈등 이론에 대한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자, 3번 사회의 각 부분들은 통합되어 있고, 예, 통합되어 있습니다. 한 부분에서의 변화는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아까 보기하고 봤죠. 미치지 않는 인데 미치니까 맞죠. 그 다음에 사회는 급진적 변동의 힘보다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안정을 꾀하는 힘에 더 지배를 받는다. 그렇죠? 사회 유지와 안정. 다음에서, 네, 2번 갈등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음 기능 이론에 대한 비판으로 오는 것은, 자, 조금 다시 한번 기능 이론에 대한 비판점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생각 잘 하셔야 돼요. 기능 이론 비판하는 거. 자, 학력 경쟁을 가열화시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학력 경쟁을 어떻게 합니까? 예, 가열화시켜. 고학력을 부채질하는 한편 인간성을 매몰하고 있다. 얘가 있어요. 사회 계층을 정해놨기 때문에, 야, 빨리 너 노력해서 공부해서 맨 위에 올라가. 학력 경쟁을 가열화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번 갈등과 세력 경쟁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교육이 사회적 결속력을 높이고 공동체적 결속의 기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갈등과 세력 경쟁을 지나치게 강조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 답은 여러분들 이거는 당연히 틀린 게 되겠고요. 그냥 3, 4번 여러분들 가볍게 넘기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자, 요거 1번 아주 중요한 부분 여러분들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 14강 기능주의 이론에 대해서 교육 이론에 대해서 배웠고요. 다음 강에는 이제 쭉 이어지는 갈등 이론, 그 다음에 이제 미시적 이론 이렇게 쭉 가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다음 강에서 배울 갈등 이론은 반드시 기능 이론과 비교돼서 아까 뭐 보기도 겹치는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기능 이론 잘 기억해 주셨다가 다음에 이런 갈등 이론과 비교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14강과 과목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15강에서 이제 갈등주의 이론 교육과에서 여러분들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고하셨고요. 14강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